파죽지세 문 대통령 인사. 그런데 은발 장관 후보자의 딜레마 하나가 생겼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잘 나가던 문재인 정부 인사에 잠시 짚어볼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딸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강 후보자가 오늘 뉴욕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외교 사안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또 여성이라고 하지만 외교부에 또 오래 몸을 담았었고 지금 저희 남편, 저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저 영상 보시면 그래도 고위 외교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청남방에 저 샌들에 그리고 여행 가방 밀면서 저렇게 입국장으로 대단히 편안하게 나오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트레이드 마크가 저 은발머리라는데 교수님, 저게 유엔에서 이런 다음에는 일하고 난 뒤부터는 염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외모라든지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또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유엔에 가면은 이제 다국적 을 가진 분들 또 여러 인종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나 뭐 머리 색깔 이런 거로서 뭐 선입견을 갖거나 그걸로서 능력을 평가하거나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업무에 정진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이 갖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국제사회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편하게 일했고 일을 잘했다. 그거 내 외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 사실 이번 인사도 굉장히 파격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그만큼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최초, 최고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붙고 있죠. 그 외교부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 뭐 좀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아까 그 검찰은 기수라지만 사실상 외무고시 위주의 어떤 고시 위주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고시 출신의 최초의 여성 장관 내정자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만이 아니라 사실 국제 무대,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 속에서의 그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그런 이 스스로 그것도 개척을 해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 또 사무총장 3명의 사무총장으로부터 또 총애도 받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으로서 되게 이제 어저께 비춰졌는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사실 조현옥 인사수석이 스스로 기자들한테 이제 밝힙니다. 저 대변인의 어떤 그런 지명 발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딸의 이중 국적 문제. 워낙에 이 딸이 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적이 어느 국적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성년이 돼서 이제 미국 국적을 택했다는 문제하고 사실 더 논란은 저 위장 전입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장 전입 문제 그 고등학교를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본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화여고를 나왔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강경화 내정자가 이화여고를 나왔는데 자기가 이화여고를 좀 다니게 하고 싶다. 나의 모교에 다니게 하고 싶어서 그쪽에 지인이 있어서 그 딸의 어떤 전입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어떤 위장 전입이나 혹은 뭐 또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언론에서 밝혀져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더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인사수석이 직접 밝히고 그다음에 남편인 그 연대 명예교수 이 교수가 또 밝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도 공항에서 밝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켜볼 걸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그 어제 인사수석의 조기 조치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임자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현주 의원님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매번 이런 조각 당시나 뭐 장관들 청문회 때 보면 이제 이중국적, 그다음에 뭐 세금 탈루, 뭐 병역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검증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조각할 때 되면 대충만 뭐 20, 30%는 그냥 자동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병역 면탈이나 또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거는 정말 그 아예 대상자로도 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또 이제 지금 이제 도마에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 강경화 후보자는 이 대상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이제 좀 참작할 이유가 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 같은 경우도 이 남자의 경우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가졌다. 이러면 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좀 이제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했던 문제가 있고 위장 전입은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고등학교 문제인데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좋은 학교, 아주 그냥 뭐 특별한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나온 학교에 이제 딸이 이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려의 대상은 될 텐데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인사 원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거는 이제 청문회 때 이제 그 따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야당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과연 이 문제를 여당이 그냥 세게 이야기를 할지 한 번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허 교수님 그런데 또 이런 부드러운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위장 전입 자체가 잘못된 건데 본인이 인정하고 정부가 인정한다고 해서 받아준다면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 다 본인이 인정하면 저희가 뭐 넘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예, 그런 지적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 보고요. 더군다나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하게 또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는 좀 부담으로 다시 차고 예. 오는 그런 얘기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포스터 중에 표 중에 유명했던 게 자수하여 강명 찾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미 막 이실직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수하면 광명이 좀 찾아진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안이 강명을 줄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는 이제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이중국적을 가져서 남자들이 병력을 멘탈하려고 하면은 그 이중국적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속지주의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주는 그런 이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갖게 됐던 그런 문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중국적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은 이제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지금까지 주로 문제됐던 건 부동산 투기, 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동안 위장 전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뭐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좀 경미하지만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고,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시인했고 청와대도 시인했고 또 당사자는 시인과 더불어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야당의 청문회 과정과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뭐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거니까 일단 두 분은 잘못된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참작은 될 것이다. 뭐 그 그렇죠. 부분도 그렇고 먼저 이제 그 청와대에서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 표처럼 자수하여 강명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강명을 줄지 안 줄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은 5대 비리는 공직자 등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녀의 미국 국적, 위장 전입 문제를 알면서도 지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 후보 시절 발언을 저 김동철 저 대표가 저렇게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이 청문회 문제는 사실 정권마다 계속 되풀이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 정부 하에서 이 청문회에 위장 전입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64명의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그중에 37%가 위장 전입이 이어서 당시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장 전입은 고위공직자의 필수 스펙이다. 뭐 이런 표현의 그런 거 제목도 10명 중 3명이 그랬어요? 네네 제목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마지막 장관 인선에서 유기준 장관이나 유일호 부총리도 위장 전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어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 이제 여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때도 이 야당에서 어느 정도 인사청문회 위장 전입을 들어줬던 어떤 예가 있었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강경화 이번에 내정자가 적임자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참 좋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는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태경 의원은 사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역설하는 그런 의원이거든요. 예. 자, 이 강 내정자의 지금 유엔에서의 활동은 딱 이거예요. 여성, 그다음에 인권. 그 인권과 관련해서도 특히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지금 갖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거든요. 자, 북한과 관련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외교 경력이 없다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의 각 국과 관련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경력이 있다라는 답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수 측에서도 이 사람 참 적임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 분은 일단 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아까 자수해서 광명 찾았다. 세 분은 조금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청문회 때 밝혀질 일이지만 지금 엄청 큰 결격사는 아니다. 박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 국적은 이제 도덕적 문제지 사실은 법적 문제는 아니고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위장 전입은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사안이 조금 간단했기 때문에 아마 먼저 발표를 했는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더 나온다든지. 이중국적 위장 전입 플러스 뭐가 또 아마 나온다면. 이렇게 미리 발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흠 있는 사람 뽑는다라고 미리 발표하는 인사도 거의 처음 보는데 이까지는 뭐 인사 검증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한 거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좀 더 나간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5대라는 어떤 안 된다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시스템을 걸었던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된다면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그 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리한 눈들에 의해서 상당히 쉽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분 여론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이런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북핵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좀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대미 외교, 즉 한미 동맹과 북핵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무고 출신이 아니고 또 이제 이 북핵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미국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 이제 유엔 외교, 즉 다자 외교에 이제 어떤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치열한 어떤 미국과 또 북한 이런 문제들을 외교 무대에서 다루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문제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면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청와대에 보면 옥상옥에 지금 모실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정의용 지금 안보실장도 사실 외교부의 고참 선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주로 하고 이제 어떤 외교부는 그 하부기관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3년도에 윤영관 당시 이제 서울대 교수가 그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내부의 어떤 싸움 때문에 굉장히 휘둘려서 그때 뭐 자주파 동맹파 싸움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임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 외교 공무원들을 장악을 하고 이런 이니시티브를 좀 잡아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핵심을 좀 바라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게 지금 제기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조금 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기됩니다. 북한 전문가 이 문제보다 오히려 외교부 장악력이 떨어질까 그게 더 장악력도 걱정됐다는 떨어지고 이 말씀이십니까?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외교 안보에서 외교부 장관이 뭔가 북한 문제나 미국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잘 접근해 갈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은 좀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그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지적에 대해서 오늘 뉴욕 공항에서 강경화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직접 다른 경험은 없지만은 북핵 문제가 그냥 뭐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그 현안으로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도 자주 그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우려할 필요. 예, 뭐 본인께서도 직접 다룬 적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우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교부 내에 고시 출신도 아니고 비고시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특채대 들어갔을 때는 외교부 내부에서도 약간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은 뭐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이었고 비외모고시 출신인.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경력이 점점 커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3대에 걸쳐서 유엔 사무총장들이 경력을 인정해서 그 능력으로 계속 발탁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걱정은 조금 기우가 아닌가. 오히려 이제는 이제 나이와 경륜을 통해서 충분히 외교부를 장악할 만한 그런 경험을 쌓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제 핵 문제를 뭐 많이 다루지 않았다, 경험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직접 다룬 바는 없지만 간접 경험은 여러 번 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 실험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재 결의안을 내지 않습니까? 그 결의안을 낼 때 옆에서 같이 다 일을 하고 직접 주무부수가 아니더라도 옆에 간접 부수로서 같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또 외교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외교부 장관 혼자 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와 그다음에 또 국정원과 통일부와 이렇게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서 난 결정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일인데 그걸 뭐 외교부 장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지금 물론 이제 청와대에도 외교부 출신의 안보실장이 와 있지만은 1차장이나 2차장 중에서는 그래 되면 또 국방부 출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국방부 출신의 많은 장군이나 영관급 중에서 파견을 나와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군 출신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저 강경화 후보자가 반기문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전에는 사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정상과 만났을 때 그 뒤에서 계속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요. 반기문 총장 안동에 왔을 때 뒤에서 보좌를 했는데 그 지금 빨간 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맨 뒷줄에서 이제 보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반기문의 사람이냐라는 것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지금 구테스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구테스 사무총장이 정책 특보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반기문의 사람으로서 만약에 후광을 받아서 구테스가 뭐 채용을 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쪽 유엔의 어떤 그 관계자들의 얘기는 진짜 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구테스 사무총장이 인수팀장을 맡긴다는, 그러니까 정권의 인수위원장처럼 이 반기문 총장에서 구테스 총장으로 갈 때 구테스 총장이 굳이 인수팀장을 맡겨서 나중에 정책 특보로까지 이렇게 지명을 하는 그럴 정도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이지 그것이 뭐 후광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평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가 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MB맨으로 사실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스토리도 굉장하더라고요.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11살 때 청계천 무허가 가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청계천에서 살다가 그것도 철거되는 바람에 사실 그러다가 행정고시가 돼가지고 사실 MB 때 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국무조정실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8이던 큰 장남이 이제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죠. 아무한테도 그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 장례를 치르고 저녁 때 와가지고 당시 원전 비리 대책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부고도 내지 않았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던 사람이 정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가 아니었나. 정말 사하고 공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 이 MB 사람, 어쩌면 박근혜 정부 사람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문 전 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이제 최측근들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품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계속되는 파격 인사에 민주당 경선 동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열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문재인 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 이런 것을 저도 크게 갖게 되는 열흘이었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극찬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뭐 강경화 후보자부터 그 인사 쭉 보면 그 사람 인생에 이제 감동이 있는 휴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고루 인사해 드리는 특히 글쎄 남의 사람이라도 그냥 다 불러다 쓰는 이거를 어떻게 이현정 의원님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는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어떤 이제 빚을 해봤고 또 대선도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물론 40%에 따른 이제 득표를 올렸지만 또 나머지 60%는 본인을 찍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을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보면 지금 탄핵으로 인한 이제 새로운 생긴 어떤 대선에서 이루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집권 기반을 좀 강화하지 않으면 나머지 야당들의 어떤 그 공세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통합적 인사 이걸로 통해서 어떤 이 초창기의 어떤 국민적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지지 기반을 강화해내겠다 이런 전략들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생각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측근들이 연이어서 다 뒤로 물러났고 그다음에 지금 안희정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반기문 옛날 MB 박근혜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지금 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들이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 통합의 힘으로 가지 않으면 이 정권을 갖다가 오래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박성 속에서 일단 하는 것 같고 그 전략 자체가 지금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고 실적으로 그게 지금 여론조사 지표나 국민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들까지도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 자체는 정말 능력이 있다라면 무슨 사람들 다 쓰겠다라는 그런 전략 자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만 잘한다면 다 끌어다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리고 은발 장관 딜레마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 대상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이제 좀 참작할 이유가 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 같은 경우도 남자의 경우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가졌다. 이러면 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좀 이제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했던 문제가 있고 위장 전입은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문제인데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학교, 아주 그냥 특별한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나온 학교에 이제 딸이 이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장 전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려의 대상은 될 텐데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인사 원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거는 이제 청문회 때 이제 따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야당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과연 이 문제를 여당이 세게 이야기를 할지 한 번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허 교수님 그런데 또 이런 부드러운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위장 전입 자체가 잘못된 건데 본인이 인정하고 정부가 인정한다고 해서 받아준다면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 다 본인이 인정하면 저희가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예, 그런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보고요. 더군다나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하게 또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는 좀 부담으로 다시 차고오는 그런 연구로서 선입견을 갖거나 그걸로서 능력을 평가하거나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업무에 정진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이 갖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국제사회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편하게 일했고 일을 잘했다.
그거 내 외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 사실 이번 인사도 굉장히 파격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그만큼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최초, 최고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붙고 있죠. 그 외교부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 뭐 좀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아까 그 검찰은 기수라지만 사실상 외무고시 위주의 어떤 고시 위주의 그런 이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고시 출신의 최초의 여성 장관 내정자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만이 아니라 사실 국제 무대,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 속에서의 그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그런 이 스스로 그것도 개척을 해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 또 사무총장 3명의 사무총장으로부터 또 총애도 받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으로서 되게 이제 그 어저께 비춰졌는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켜볼 걸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그 어제 인사수석의 조기 조치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임자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현주 의원님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매번 이런 조각 당시나 뭐 장관들 청문회 때 보면 이제 이중국적, 그다음에 뭐 세금 탈루, 뭐 병역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검증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조각할 때 되면 대충만 뭐 30%는 그냥 자동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병역 면탈이나 또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거는 정말 그 아예 대상자로도 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또 이제 지금 이제 도마에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 강경화 후보자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스스로 기자들한테 이제 밝힙니다. 저 대변인의 어떤 그런 지명 발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딸의 이중국적 문제. 워낙에 이 딸이 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적이 어느 국적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성년이 돼서 이제 미국 국적을 택했다는 문제하고 사실 더 논란은 저 위장 전입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장 전입 문제 그 고등학교를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본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화여고를 나왔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강경화 내정자가 이화여고를 나왔는데 자기가 이화여고를 좀 다니게 하고 싶다. 나의 모교에 다니게 하고 싶어서 그쪽에 지인이 있어서 그 딸의 어떤 전입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어떤 위장 전입이나 혹은 뭐 또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언론에서 밝혀져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더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인사수석이 직접 밝히고 그다음에 남편인 그 연대 명예교수 이 교수가 그 또 밝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도 공항에서 밝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건 좀 지켜봐야. 파죽지세 문 대통령 인사. 그런데 은발 장관 후보자의 딜레마 하나가 생겼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잘 나가던 문재인 정부 인사에 잠시 짚어볼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딸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강 후보자가 오늘 뉴욕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외교 사안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그 여성이라고 하지만 외교부에 또 오래 몸을 담았었고 지금 저희 남편, 저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저 영상 보시면 그래도 고위 외교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청남방에 저 샌들에 그리고 여행 가방 밀면서 저렇게 입국장으로 대단히 편안하게 나오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트레이드 마크가 저 은발머리라는데 박 교수님 저게
유엔에서 이런 다음에는 일하고 난 뒤부터는 염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외모라든지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또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유엔에 가면은 이제 다국적 을 가진 분들 또 여러 인종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나 뭐 머리 색깔 이런